자, 이렇게 지난 타깃주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 하나씩 검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는 HLB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 중심에는 HLB가 있죠, 반장님. 네. 바이오 시장은요, 사실 기대보다 결과가 증명해야 하는 냉정한 무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HLB 같은 경우는 그 결과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문을 열고 있고요. 글로벌 자본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FDA의 문을 다시 열고, 거기다 세계 학회가 반응하기 시작을 했죠. 한때의 기대주가 이제는 실질적 글로벌 플레이어로 지나고 있는 HLB,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무대 중심에 좀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HLB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글로벌 바이오 시장 중심에서 다시 한번 좀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을 시켰는데, 영국계 헤지펀드 LMR 파트너스가 이제 1억 4,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HLB의 항암 신약 개발 능력과 그리고 상업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좀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투자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재무적 지원을 넘어서 글로벌 자금이 HLB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한 신뢰의 투표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UBS가 단독으로 딜을 주관했다는 점도 글로벌 금융권에서도 HLB를 검증된 신약 개발사로 평가하고 있음을 좀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LRM 같은 경우, 에바네, 네, MLMR입니다. 네, 기업의 핵심 이벤트에 투자하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유명한데, HLB의 이제 신약 허가 가능성을 그만큼 높게 본 것으로 이제 이번 자금 같은 경우는 미국 자회사 이제 엘레바의 신약 허가나 그리고 글로벌 상업화 추진에 직접 투입될 거고, 향후 이제 글로벌 시장 진입 속도를 크게 높여줄 전망이죠. 또한 이제 3년 풀옵션 설정을 통해서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데, 기술 이전 없이 순수 기술력으로 해외 펀드 자금을 끌어들인 사례가 드물기도 하고요. 이는 HLB가 이번에 한국형 글로벌 바이오 모델의 대표 주자로 좀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서 이제 내년 초, 그리고 FDA 신약 허가 재신청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실질적인 글로벌 상업화 단계에 진입할 예정인데, 주력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닙과 그리고 캄넬리 주마의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간암 1차 치료제에서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생존율 향상 효과를 입증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간암 치료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의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변이 표적 치료제 그 리라푸푸그 라티닙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FDA 신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이미 혁신 신약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속 심사 대상에 포함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디지그레이션은 신약의 안정성과 효능성을 FDA가 일정 수준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거고, 심사 기간은 약 한 6개월 정도 단축이 되는 거죠. 만약 이 두 개의 신약이 모두 허가에 성공을 한다면은 HLB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유례 없이 두 종의 그 항암 신약 보유 기업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 거고, 이는 단순한 제약사가 아닌 글로벌 항암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HLB 임상 성과는요, 그야말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의학 학술지인 란셋의 그 CARES003 임상 결과가 게재되면서 학계에서도 과학성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번 연구는 수술이 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후 리보세라니까 그리고 캄넬리 주마의 병용요법을 적용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놀라웠는데요. 무사건 생존 기간이 이 수술 단독균의 이제 19.4개월 대비 병용군이 이제 42개월로 2배 이상 길어졌고, 그 병리학적 반응률 또한 4배 이상 개선이 됐죠. 이는 이제 기존 간암 치료에서도 한 번도 제시 못한 혁신적인 치료 방법으로요. 면역 항암제 그리고 표적 치료제를 수술 전후로 연속 투여하는 방식이 전신요법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HLB는 이번 임상을 근거로 향후 글로벌 허가 확대랑 그리고 NCCN 가이드라인 등재, 거기다가 이제 전 주기적으로 간암 치료제 포트폴리오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 결국에는 HLB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암 치료의 접근법 자체를 바꾸고 있는 기업이고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바닥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투자 소식이 맞물리면서 강한 슈팅이 붙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대금도 대량으로 좀 들어와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중장기 이평선도 대부분 돌파를 해준 상태고요. 그간 보시면은 2023년도, 그러니까 주가가 2024년도에 상승하기 직전에 박스권 상단 구간을 요번에 조정 구간에 다 이탈 없이 잘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을 했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구간에 들어가 있는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요번에 다시 한번 56,000원대 안착을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박스 상단 구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니까요. 한번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HLB는 이제 국내 바이오주들의 틀을 넘어서 글로벌 자본가 그리고 의료계가 인정한 혁신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이 베팅하고 거기다가 세계 학회가 주목하면서 세계 시장의 문을 열고 있는 건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흐름 속에서 K바이오의 주인공이 다시 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HLB였습니다. 대규모 자금 유치에 성공한 HLB입니다. 주가 56,000원 선 안착하고 박스권 상단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HLB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 한미반도체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장 초반에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 이 상승분을 다 지켜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반장님. 네. AI 반도체 시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성능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게 사실 패키징인데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쌓고 연결하느냐가 꼭 경쟁력이죠. 이 핵심 기술의 중심에는 역시 한미반도체가 있고 단순 장비 업체가 아니라 이제 HBM 적층 공정의 심장으로 불릴 만큼 산업의 구조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는 또 다른 진화를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요번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말쯤에 차세대 HBM 생산 전용 장비인 와이드 TC 본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TC 본더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용 HBM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장비로서 D램을 수십 단으로 적층할 때 정밀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제 결합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번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HBM의 면적 확대와 그리고 TSV의 그 증가라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설계가 됐으면서 고적층 구조 대비 열 관리가 용이하고 전력 효율도 크게 개선이 됩니다. 특히 이제 플럭스 리스 본딩 기술의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해가지고 잔류물 세공 그 공정이 불필요하면서 접합 강도는 향상되고 HBM 두께를 줄이는 데 성공을 한 거죠. 이는 이제 공정 단순화나 효율 향상 그리고 미세 접합 기술 등 세 가지 혁신을 동시에 달성한 결과고 한미 반도체는 기술뿐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고려 청자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세라돈 그린 컬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패키징의 진화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와이드 TC 본더 산업의 새 기준을 제시할 제품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HBM 중심의 시장을 넘어서서 GDDR이라든가 낸드 등 메모리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으로 메모리 패키징 구조가 다양화되는 흐름에 맞춰서 내년을 본격적으로 성장 원년으로 삼고서 뉴 TC 본더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AI가 HBM만으로 연산과 데이터 저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LPDDR이나 낸드까지 적층하는 멀티스택 구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염두에 둔 전략인데 특히 이제 HBM과 LPDDR 그리고 낸드를 층층이 결합하는 메모리타운 구조를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요,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 같은 메모리 다변화 전망을 공식 언급을 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TC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AI 메모리 적층 시장을 아우르는 장비 플랫폼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와 DS 부분에서 하이브리드 본더 공급을 하면서 HBM 적층 공정 핵심 벤더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HBM 생산 라인이 확충될수록 한미의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고 있고 이는 최근에 1년간 주가 상승률이 9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오른 이유기도 하죠. 삼성전자의 카펙스가 이제 확대가 될수록 AI 반도체 수자 회복이 곧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 매출 이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한미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30% 후반대고요. 장비 업계 최고 수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수출 비중이 70에서 80% 정도 달하니까 해외 경쟁력도 압도적이죠.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는 삼성의 HBM 전략과 함께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실질적 수혜주로 확실히 부상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한 차례 작년에 강한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 이후에 완만한 조정이 나와줬었고요. 요번에 이제 완만한 조정 구간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려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번에 첫 눌린 구간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수급을 받쳐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외인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15만 원 선 안착 시에는 최고가, 정고가까지도 한번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AI 반도체 시대의 승자는 결국에는 패키징을 지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기술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HBM에서 GDDR, 거기다가 낸드까지 메모리 세상을 하나로 잇는 기술 혁신의 축, 한미는 이미 미래 반도체 공정의 주도권을 좀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TC 본더를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 업계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주가 15만 원 선도 넘겨낼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죠.